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다양한 처방을 내놓고 또 수많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전월세 문제 쉽게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월급의 절반을 월세로 내놓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문제라든가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임대료가 비싼 수도권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자, 오늘은 이 임대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전월세 임대료와 관련된 법안입니다. 공정임대료 법안이고요. 제정안입니다.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떠십니까? 혹시 집을 구하실 때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신 적이 있으신지, 혹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월세 사시는 우리 국민들, 특히 이사철 되면은 네. 집 구하는 문제로 여러 번 사실은 곤란한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네. 저도 올해 초에 전세 계약을 새로 했습니다. 살던 네. 집에서. 그 어렵게 구한다는 전세를요? 네, 5천만 원을 이제 임대료를 올려줬는데 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도 고민을 해봤는데 네. 사실 지금 상황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5천만 원을 올려줬습니다. 근데 네. 이 5천만 원이라는 게 웬만한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5천만 원 전세값을 올려준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이죠. 결국에는 이제 그 전세 대출을 받아서 올려주곤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도 많이 늘었지만 맞습니다. 예. 전세대출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주택임대차 시장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이 또 직접 경험하신 일이기에 더 이 애정 그렇습니다. 어린 네. 제정안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주제가 전월세 관련 법안입니다. 예전에는 뭐 이사철이다, 입학 시즌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 기간에 이 전월세 가격이 뭐 폭등하거나 네. 변동이 심했었는데 요즘은 뭐 시기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특히 이사철에 네. 이제 전월세 가격 변동이 심했고 그때 이제 이동이 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네. 요즘은 특정한 시기가 따로 없이 워낙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인구 구조의 변화나 만성적인 저성장 문제를 구조적인 요인으로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주택 경기가 굉장히 화랑이어서 네. 집을 사놓으면 언젠가는 집값이 오를 거다 이런 기대 그렇죠. 심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사실 장기적으로 집값은 하향 안정화가 불가피합니다. 그 대신에 사실은 전월세 값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작년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했던 그 주거실태 조사 자료를 보면 네. 전국의 주택 임대차 중에 이미 55%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전세값 같은 경우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평균 70% 정도 되고요. 맞습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90%까지 오른 아, 곳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서 지금까지 그 주택 전세가 평균 한 5,30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한 20% 정도 올랐고요. 네. 지금 이 시간까지 11개월 연속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주택 네. 전세값이 상승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전체적으로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집값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맞습니다. 집값보다도 이 전월세 시장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건지에 대해서 정책적인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집을 예전에는 목숨 걸고 집은 사야 돼, 내 집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에서 좀 벗어난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가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또 요즘에 이제 1인 가구나 2인 가구로 사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그런 가구 구성의 변화도 있고요. 또 워낙에 이제 가처분 소득이 과거에 비해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네. 집을 사고 싶어도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미 주택시장의 그 담보대출이나 이런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는 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대료 상승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최근에 그 상승폭이 아주 가파르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의하신 공정임대료 법안 제정안입니다. 네. 입법 취지는 뭐 거의 말씀해 주셨지만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가 흔히 이제 주거권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인간다운 삶을 구성할 그런 권리 중에 핵심적인 권리가 주거권이라고 네네.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이 주거권에 대한 보호를 어떤 제도적인 장치 없이 시장에 맡겨놓은 것이 사실 우리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주택 전월세 같은 경우에 물론 우리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그 주택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법규가 만들어져 있지만 네. 한번 이제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계약을 갱신할 시점에 별다른 요구가 없이 계약이 갱신되면 모르되 계약 갱신을 거부할 시에 네네. 그 거부 사유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한지를 따져보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의 특히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네. 공정한 시장 가격이라기보다도 집을 가진 그 주택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우위에서는 그런 맞습니다. 어떤 임대차 관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또 주택 전월세 상한제 이런 제도적 대안들이 그동안에 많이 논의가 돼 왔습니다. 네네. 지금 지금 국회에도 법안이 제출돼 있고 근데 그런 제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 전세값이 폭등하거나 또 지나치게 이 전세값이 높게 형성된 것들을 좀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한 장치인데 반해서 이 공정 임대료 제도는 좀 더 장기적으로 네. 우리 주택 임대차 시장을 좀 정상화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올리는 그 가격 차이가 너무 많고 커서 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아주 자주 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행법상의 전월세 가격에 대한 뭐 제한이라든가 앞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계약상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호 규정은 전무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네.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그 임차인을 보호하는 여러 규정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이랬을 때 임차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확정일자 우선순위 제도를 두고 있고 또 네. 최우선 변제권이나 이런 보호 장치들을 두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계약 갱신에 관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은 현행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에 없습니다. 네. 이제 외국 사례 같은 경우하고 대비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약 기간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쌍방 간의 네. 그 묵시적인 합의를 통해서 예. 계약이 연장되는 것은 현행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인정하고 있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그런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했을 때 그 거부 네. 사유가 과연 정당한지를 따져보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게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랬구나. 나는 예. 5천만 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하겠다. 더 이상 계약을 갱신 안 하겠다. 했을 때 네.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겁니다. 과연 그 5천만 원을 올려달라는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네네. 따져보고 네네. 그것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 갱신을 통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해주든지 나가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네. 지금 주변에 비일비재한데 근데 그 궁금한 것이 전세가 앞서도 크게 줄고 있다는 말씀 주셨어요. 전세가 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 이런 얘기도 들렸는데 그 해외 다른 나라 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 전월세 대란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선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독특한 그런 제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외국 같은 경우도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주택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네. 임대 시장에서 임대 가격이 폭등하고 그랬던 네네.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후에 통제 임대료 제도라는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통제 통제한다는 임대료. 거죠. 예. 그래서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못 올리도록 아예 국가가 제도적으로 강제했던 예. 그런 제도가 존재했었고 다만 이제 통제 임대료 제도는 주택 사정이 좋아지면서 점진적으로 폐지돼서 지금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없습니다만 네.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켰던 그런 그 전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는 전체 주택 시장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5%가 채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유럽의 그 복지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대체적으로 공공 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그래서 이 공공주택이 전체적인 주택 임대료의 안정을 주도하는 그런 시장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네네. 눈에 띄는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공정임대료 법안 제정안 발의하셨고 내용이 좀 광범위할 것 같긴 한데요. 공정임대료가 무엇인지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핵심 내용 짚어주십시오.
공정임대료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실은 임차인을 위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 합의하에 이 주거의 안정, 어떤 정주성, 또 주택 가격의 적정한 어떤 그 수준 이런 것들을 보장하도록 하는 그걸 유도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낸 그 법안에 보면 일단 모든 주택의 임대차 관계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주택의 위치, 면적, 그리고 계약 기간, 가격 이런 것들을 다 등록해서 네. 그것이 이제 등록돼 가지고 전산화돼서 이 기록으로 남게 되면 시군구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대료 공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네네.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주택의 위치와 네. 면적 또 인근의 유사한 주택의 가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네네. 공정 임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이제 공시할 수 있도록 네. 하는 제도고요. 물론 거기에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임대인도 이의가 있을 수 있고 임차인도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그거를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임대료의 적정성에 대해서 그 분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네.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궁금해진 것이 예를 들어서 대치동 학원가 주변은 형편없이 좀 낡아 오래된 아파트도 굉장히 비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공정임대료에서 면적과 위치와 계약 기간 이런 거를 산정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주택의 어떤 유형화된 가치가 아닌 네. 그 주택이 자리하고 있는 네. 위치에 예, 그런 예. 무형화된 그렇습니다.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과제로 남아 있는데, 근데 주변 주택과의 어떤 비교 네. 이런 것들을 해서 네. 그 적정 임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요소들이 반영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최근 전월세 문제 한 해법으로 자주 나오는 대책이던데요. 이번 제정안의 내용에 담긴 임대차 등록제도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죠. 네. 이 여러 가지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주변 것들과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네. 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네. 유사한 형태의 비교 임대료 제도라는 것을 비교 시행하고 임대료.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택의 위치, 또 면적, 계약 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한편으로는 4년간의 인근 주택 가격을 조사해서 그 가격과 비교해서 적정한 임대료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임대료가 산출되면은 3년 이내에 20%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이제 공정임대료 제도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제도이긴 한데요. 네. 거기 이제 임대차 사정관 제도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정관과 사정위원회에서 적정 임대료를 산출하게 되면 첫 번째 계약 갱신 시에는 7.5%, 그리고 두 번째 계약 갱신 시에는 5% 범위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법안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처벌 조항이라든가 뭐 분쟁 조정과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처벌 조항은 따로 없고요. 네. 전월세 계약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공정임대료를 넘었을 경우에 그 초과분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는 이제 반환의 의무를 임대인이 갖도록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의 신청을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 된 이후에 공정임대료가 공시가 된 이후에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로 가서 거기서 이제 분쟁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돼 보통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임대인이 하겠군요. 뭐 임차인이 할 수도 있겠죠. 임차인이 너무 할 수 비싸다 있는- 이런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의미로? 있을 테니까요. 네, 네. 이 공정임대료위원회가 설치돼서 이제 분쟁을 좀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혹시라도 정부 정책과 상충하는 면이 생기진 않을까요? 글쎄요, 정부 정책과 상충하는 면,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주택 정책을 부양책 중심으로 네. 이렇게 쓰고 그 결과가 주택 가격의 상승, 또 전세 가격의 상승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 사실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이 공정임대료 제도는 아무래도 그 우리 국민들의 네. 정주성이나 예, 예. 또 주거의 안정 예. 이런 거를 도모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근데 향후에 그 주택 시장의 동향을 봤을 때
이게 주택을 어떤 재산의 가치 측면에서 주택을 통한 투자, 그걸 통해서 어떤 얻을 수 있는 수익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앞서도 네. 설명드렸듯이 우리 인구 구조가 고령화돼서 네. 이게 이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여력이 축소가 되고 있고 네. 또 갈수록 빈집이 늘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아하,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빚내서 집 사서 그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 하에 그 주택을 투자의 일환으로 보는 그런 어떤 관점은 유효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는 이제 주거의 안정과 주거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향후에 어떤 주거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재정 법안을 발의하시면 이제 공청회라는 단계를 네, 거치실 네. 텐데 주거 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여러 네. 관계 전문가들 참여하셨을 겁니다. 네. 전월세 시장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일단은 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나치게 이게 비정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네, 특히 우리 세입자들의 불만은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사실은 정부의 정책적인 대책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부가 대책을 내놨던 건 전세 대출을 조금 더 저리에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내놨는데 결국 이거는 이제 빚을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주택 임차인들, 그러니까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득에서 이 임대차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그 비용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한 30%대였는데 네. 지금 거의 35%대에 육박하고 있고 예. 특히 이게 이제 과거에는 전세 중심에서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다 보니까는 이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네. 그건 다시 말해서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걸 네. 의미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세입자들 불만이 굉장히 크고요. 그날 공청회에 나오셨던 세입자 대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는 2년을 주기로 강제 이주를 당하고 있다. 라고까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 지금 세입자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고통들이 굉장히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택 전월세 시장이 이렇게 좀 비정상적이고 또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약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특이할 만한 사항은 서울시에서 이 공정임대료제도 시범 사업에 돌입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네. 지금 이미 시범 사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 시범 사업의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이 제도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그럴 여지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동안에 우리가 익숙해졌던 그리고 그야말로 그 달달한 맛을 보았던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는 아니지만 네.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을 바꾸는 틀이 될 것 같은 그런 재정 법안인데 법안의 실효성이나 적절성에 대해서 예상되는 이견. 대표적인 게 이제 전망하셨는지, 임대인의 네. 재산권을 제약하는 거 아니냐 예, 예.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경제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세입자들의 그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 이게 재산권을 제약하는 그런 목적의 입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좀 과도하게 임대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책정돼 왔던 그런 임대료가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재산권 제약이다 이런 반론은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걸 왜 지방자치단체의 그 공정임대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두느냐. 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서울이나 수도권과 또 지방 간의 주택 가격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너무 크죠. 네. 그 집값도 그렇고 전월세 가격의 편차도 굉장히 크고 또 이 임대차 유형도 많이 다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훨씬 더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지방은 상대적으로 그게 좀 완만한 속도로 가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차이를 감안했을 때 또 비교를 통한 비교 임대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한 공정임대료 산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여야를 떠나서 지금 주택임대차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돼 있고 또 비정상적인 높은 어떤 전월세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는 공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야당에서 그 전월세 상한제
또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런 것들을 주장해 왔습니다. 네. 저희 정의당만 하더라도 지금 국회에 서민주거복지 특위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네네. 거기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또 전월세 상한을 그 계약기간 내 계약갱신 시에 3.3%로 네네. 제한하는 그런 법안, 또 지나치게 높은 전세에서의 월세 전환율 이런 것들을 좀 하향화하는 그런 네. 법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네. 주로 이제 야당에서 이런 법안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여당 의원님들도 이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에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 네. 토론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바랍니다. 향후 관심을 갖고 또 추진 중이신 입법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이 법안이 빨리 국회에서 논의돼서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4월 국회에서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 네. 뭐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 여야에서 다 지금 발의가 이루어졌고 저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이신 유승민 네네. 대표께서 발의를 하셨고 유승민 대표와 신계륜 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고 저까지 이렇게 대표 발의한 의원들 사이에 개괄적인 합의가 지금 이루어졌고요. 네네. 얼마 전에 이제 유승민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이게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그 진화에 네. 이 법안이 기여할 거다. 그래서 이 법안이 지금 충분히 그 검토가 되고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함께한 입법데이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